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염병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코로나19에 가까운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세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쿄대학 소의학 연구팀은 7년 전 일본의 동굴에서 채취한 박쥐의 배설물에 포함된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와 81.5%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 중 위험한 것은 극히 일부로 생각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야생동물을 조사해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날 것이라는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에서 새로운 타입의 유전자 배열을 지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올해 6월 중순부터 도쿄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확진자 다수가 새로운 타입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일본에서 감염이 확산될 때는 유럽 계통의 유전자 배열을 지닌 바이러스에 의해 전국 각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우려를 자아냈지만 5월 하순 진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새로운 타입의 바이러스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연구팀이 코로나19 유전자 배열 변화와 유행 속도 간 관계를 조사한 결과 6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보유한 병원균 중 상당수가 도쿄에서 출현한 새로운 유형에 속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꾸준히 변이하며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더 조심하고 전파를 막아야 할 텐데요. 일본 정부는 당최 무슨 생각인 건지 코로나를 전파시키지 못해 안달난 것으로 보일 만큼 무모한 짓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내년 7월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최근 일부 야구장에서 관객을 대거 수용하며 입장객 동선, 마스크 착용 비율, 혼잡도 정보 등을 분석하는 실험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높은 민도를 자랑이라도 하듯 이 인간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됨을 자처했는데요. 그 결과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와 한신 타이거즈의 경기에서는 시즌 최다 관중이 운집하며 코로나 확산을 부추겼습니다. 요코하마 스타디움엔 16,594명이 모여 베이스타즈 구단 기준 시즌 최다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5경기 평균 13,661명보다 약 3,000명 많은 수치인데요. 이 시국에 만원 관객을 채워놓고 경기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시루 속 콩나물처럼 빽빽하게 들어앉은 관객들에게 사회적 거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나마 있는 큰소리 내지 않기라는 코로나 예방수칙은 9회 말 홈팀이 2점대로 쫓아가 3대3을 만든 탓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현재 세내 좌석당 1명씩 앉는 한국 프로야구 축구 경기장에선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는 이 결과들이 도출되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야구 경기를 보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구나 라는 당연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최근 4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120명에 달하는 등 감염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달만 해도 그나마 안정세를 유지하던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일본 정부의 야구장 실험을 기점으로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감염증 학회 이사장인 다테다 가즈히로 도우대학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확실하고 분명한 증가세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 모이는 기회가 증가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 됐다. 일본 정부가 야구 경기를 계속하겠다는데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따위 실험을 한다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행보가 어처구니 없는 게 이렇게 정부가 주체가 되어 코로나를 퍼뜨려 놓고 정부에서 큰일 났다며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국민 5대 수칙을 발표하고 자빠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책 전문가회의인 분과회의 오미시게루 이사장은 5개의 행동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첫째로 음주를 동반한 침묵회는 기분이 고양되고 주의력이 저하된다. 청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체류하게 된다.
술잔 돌려 마시기와 젓가락의 공유가 감염 위험을 높인다. 두 번째, 접대를 동반한 선술집에서의 심야 외식은 위험이 높아진다. 노래방이나 자동차, 버스, 지하철 이동 간에 마스크 없이 근거리에서 대화함으로써 비말이 날린다. 네 번째,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 장시간에 걸쳐 폐쇄 공간이 되기 때문에 기숙사 및 화장실 등 공용 부분 등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다섯 번째, 업무 기간 동안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도 휴식 시간에 들어가면 신경이 이완되기 때문에 휴게실, 흡연실 등에서 전파가 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젓가락과 컵은 재사용을 하지 않고 혼자 사용한다. 좌석 배치는 대각선 맞은편, 대화할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 가급적 평소 함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회식을 하고 과음과 좁은 선술집 출입을 삼가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발표가 충격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초기부터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적되어 오던 사항들을 이제서야 대책이랍시고 발표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 주도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야구장에 모아 코로나 전파를 시켜놓고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좁은 선술집에는 가지 말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정부는 코로나 전파를 막는 일보다 미국의 대선에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자국민이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의 유력 후보로 등극하자 일본에서는 지금 당장 백악관의 스가 총리가 1등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에서는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바이든 후보가 첫 정상회담을 위한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어떤 순서로 각국 정상을 만나는지가 미국이 상대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는 일본이 1순위였습니다.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로부터 9일 후 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비공식 협의를 했습니다. 이어 2017년 초 취임식 3주 공식 대면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09년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첫 정상회담 상대로 당시 아소다로 일본 총리를 선택했습니다. 지지통신에서는 두 전 총리들의 미국 방문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미국 방문이 늦어질 경우 외교 분야에 취약하다는 스가 총리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미국 유력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에게 공을 들이고 있지만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미 관계를 더 중시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바이든 유력 후보가 한국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움직일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트럼프 정권에서는 한국이나 나토와의 관계가 뒤틀렸던 것으로 분석하고 일국주의에 경도됐던 트럼프와 비교하면 바이든은 대선을 통해 동맹이나 다국간주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트럼프보다 한미 관계를 중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강요들이 다국간 국제회의 무대에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자국산 수산물 수입을 막고 있는 한국 등을 상대로 수입 규제를 풀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해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고 밝힌 와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NHK에 따르면 노가미 고타로 농림수산상은 2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농업장관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취해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이른 시기에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가미 농림수산상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중국을 겨냥해 발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중국은 일본에서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대상 광역지역이 후쿠시마 등 총 10곳으로 한국보다도 많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도 지난달 9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로 확보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을 겨냥한 수입 규제에 조속한 철폐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현 등의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가 지난해 4월 패소가 확정됐다. 노가미 농림수산상의 발언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2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해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스가 총리는 이날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미지 악화로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오염수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했을 때도 가능한 한 빨리 정부가 책임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 신문과 도쿄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오염수 대책 관계 강요 회의에서 태평양에 방류하는 해양 방출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최종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언제 결정할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곧바로 방류 설비 설계에 착수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방류는 2022년 10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23만 톤 규모로 불어난 오염수의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20에서 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육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강하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도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상황이라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객 6개월 연속 99%대 감소. 올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이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6개월 연속 99%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일본에 온 외국인 여행객은 1만 3,700명으로 잠정 집계돼 작년 9월보다 99.4% 줄어든 수준이었다고 일본 정부 관광국이 21일 발표했다. 당일 여행객을 국가,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2,700명, 한국 1,400명, 태국 1,000명, 대만 800명 등의 순이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겠다며 외국인 유입을 사실상 차단한 가운데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한 당일 외국인 감소율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99%대를 유지했다. 올해 4에서 7월은 줄곧 99.9%였고 8월에는 99.7%를 보였다. 올해 1에서 9월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여행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7% 줄어든 397만 3,2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부분의 여행객은 코로나19로 인적 교류가 대폭 중단되기 전인 1, 2월에 일본에 왔다. 일본 정부가 국가,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방역 시스템, 방일 외국인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근에 인적 교류를 제한된 범위에서 차차 허용하고는 있으나 예년과 비교하면 외국인 여행객 시장이 거의 통째로 사라진 상황이다. 항공사를 비롯한 일본 관광업계는 기록적인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인 전일본 공수의 지주회사인 ANA 홀딩스는 2020 회계연도에 5천억엔 수준의 순손실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이달 27일 실적 발표 때 내놓을 것이라고 니혼게이제이 신문이 전했다. 전망대로라면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의 순손실을 내는 것이다. 1-3일 이내 체류 한중 등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 허용 검토.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강화해온 입국 규제 수위를 한층 더 낮춘다. 22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 등 경제적 관계가 강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72시간 이내에 초단기 제재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을 4달 중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1개월 정도의 단기 출장자에게 비자를 내주고 있다. 또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중장기 체류하는 주재원 등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흘을 넘지 않는 초단기 체류자 입국은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4달 중 입국 제한을 더 완화해 경제 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비즈니스 관계자가 초단기 체류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초단기 체류자의 경우 1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자율격리를 면제하지만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증명을 요구하고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 일정한 행동 제약 조건을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초단기 체제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 허용이 검토되는 대상 국가로 비즈니스 목적의 방일객이 많은 30개국을 선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수습되고 있는 한국, 중국 등과 달리 미국, 인도처럼 여전히 확산 추세인 곳도 있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상국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